17. 관계 구축. 다른 사람과 연결하기 위한 의사소통. 이 장에서는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신뢰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의사소통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청취 능력 개발, 신체 언어 이해, 올바른 질문 방법 학습을 통해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과의 실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공감의 중요성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 장을 마치면 의사소통의 기본 사항에 익숙해지고 더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이유. 사람들과 연결하는 힘을 활용하세요. 강력한 의사소통 기술 개발. 군대에서 성공하려면 강력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팀과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동료와 연결하고 리더의 명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소통의 원칙을 이해하고 일반적인 실수를 피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할 때는 청중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용어를 피하고 간단한 언어를 사용하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할 때 시간을 들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의사소통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얼굴 표정과 신체 언어는 대화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으며 감정이나 의도를 더 잘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 언어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이 발산하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면 청중과 더 잘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은 때로 까다로울 수 있으며 숙련된 의사소통자라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수동적이거나 너무 빨리 말하면 요점을 전달하기 어렵고 청중이 정보를 처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리더나 팀 구성원으로서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을 요청하고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관찰하고 연습하는 것은 모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강력한 의사소통 기술을 구축하려는 노력은 팀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 경청. 진정으로 듣고 이해하는 방법. 적극적인 경청은 중요한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누군가의 말을 실제로 듣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단지 말할 차례를 기다리거나 누군가의 메시지를 끝까지 듣기도 전에 그에 대한 최선의 반응을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이해하고 연결하며 결과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적극적 경청을 연습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입니다. 먼저 응답하기 전에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단순히 대화에 뛰어들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내어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말하는 사람이 하는 말의 미묘한 뉘앙스와 의미를 인식하고 결과적으로 그 말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발표자에게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그들과 눈을 마주치고 그 순간에 집중하세요. 집중력을 쉽게 흐트러뜨릴 수 있는 휴대전화나 기타 물건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하세요. 셋째, 발표자의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질문을 하십시오. 상대방이 의도한 바를 추측하지 마세요. 귀하와 발표자가 같은 입장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전체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말하는 내용에 실제로 참여하고 화자가 전달하려는 기본 요점을 파악하십시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말하는 동안 그들이 나타내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하면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진정으로 듣고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발표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자의 신체 언어를 반영하십시오. 고개를 끄덕이거나 몸을 숙이는 등의 신체 언어를 반영하면 귀하가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더욱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존경의 표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연습을 하면 대화하는 사람들과 더 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신체 언어. 읽고 반응하는 방법. 신체 언어, 즉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몸짓, 얼굴 표정, 자세 및 기타 형태의 신체적 의사소통으로 구성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신체 언어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신체 언어 식별. 바디랭귀지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한 형태입니다. 언어적 형태의 신체 언어에는 얼굴 표정, 몸짓, 자세, 목소리의 톤과 크기 등이 포함됩니다. 비언어적 신체 언어에는 얼굴 표정, 몸짓, 자세, 목소리의 톤과 크기가 포함됩니다. 신체 언어의 뉘앙스 이해하기. 신체 언어를 이해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한 가지를 전달하는 몸짓이나 표정과 다른 것을 전달하는 몸짓이나 표정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동의를 의미할 수 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은 그 반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팔짱을 끼는 것은 불쾌감이나 수줍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신체 언어가 숨겨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 의해 신체 언어를 사용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숨겨진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말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눈맞춤을 사용하는 것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묘한 방법입니다. 또한 고개를 흔들거나 눈살을 찌푸리는 등의 미묘한 몸짓을 사용하여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 언어를 염두에 두는 팁. 의사소통을 할 때 자신의 신체 언어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짱을 끼지 않은 채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화에 열려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등 방해 요소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말할 때 침착하고 자신감을 유지하고 눈을 잘 마주쳐 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다양한 유형의 신체 언어. 신체 언어의 뉘앙스, 숨겨진 메시지를 보내는데 신체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 자신의 신체 언어에 주의하는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의사소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 언어는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관계에 대한 신뢰 구축. 모든 성공적인 관계의 기초는 신뢰입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 상호 만족스러운 연결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의사소통, 서로의 감정과 목표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협력하는 데 필수적인 기둥입니다. 이 장에서는 관계에 대한 신뢰를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팁과 전략에 중점을 둡니다. 관계에 대한 신뢰는 각 사람이 서로를 높이 평가하고 서로의 가치와 경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구축됩니다. 관계의 신뢰가 구축되면 더 깊은 의사소통, 상호 이해 및 안정의 문이 열립니다. 신뢰를 구축하는 첫 번째 단계는 서로에게 개방적이고 정직한 것입니다. 신뢰관계를 구축하려면 투명성이 필수적입니다. 의사소통할 때 직접적이고 정직해야 하며 모호함을 피하거나 메시지를 개방형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주의 깊은 의도를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 구축 활동의 예로는 양측이 즐기는 활동을 하면서 함께 양질의 시간을 보내는 것, 정기적으로 서로를 확인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공개하는 것은 관계 내에서 강한 신뢰를 키워줄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와 자신의 감정을 공유할 때 이는 파트너가 이해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신뢰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공감은 또한 신뢰 구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트너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의미 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두 사람 간의 상호 이해의 유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은 또한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신뢰를 키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사과하고 실수를 고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를 깨는 결과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는 취약한 기반이며 이것이 깨지면 빠르게 불신, 분노, 그리고 궁극적으로 관계에 대한 분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뢰는 구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한순간에 깨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르면 관계에 대한 신뢰를 쌓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소통, 이해,
상호 존중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팁을 실천한다면 파트너와 신뢰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질문하기.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문은 요점을 명확히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유형과 질문 시기를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는 직접 질문, 수사적 질문, 조사 질문이 세 가지 기본 유형이 있습니다. 직접 질문은 간단히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수사적 질문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지만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탐색 질문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되며 개방형 응답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유형의 질문을 언제 물어봐야 하는지 알면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소통을 할 때 주제나 대화 상대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기 질문은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되고 질문을 명확하게 하면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 해결 질문은 귀하와 다른 사람이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을 당황하게 하거나 소외시킬 수 있는 질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질문은 분노, 어색함,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이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질문은 피해야 합니다. 질문을 할 때는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와 관련이 있고 열린 대화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표현된 질문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가장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고 안전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감. 연민의 힘을 깨우다. 공감은 관계를 구축하고 이해를 촉진하며 보다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 경험을 느끼고 공유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감의 핵심은 감정적 수준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방성, 이해,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이는 감성지능의 핵심 부분이며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이해를 육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공감의 중요성. 공감은 관계를 구축하고 신뢰를 키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면 더 깊은 연결과 이해로 이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반드시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인식하고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감은 사람들이 더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감은 또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 자신의 감정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우리 자신의 감정과 더 잘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공감 표현.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려면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경청, 감정 확인, 지지 표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청. 경청은 공감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판단이나 비판 없이 경청하여 상대방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을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확인. 공감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인식하고 그들의 감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 표시. 공감을 표시한다는 것은 지원과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주도권을 잡고 어떻게 지원을 받고 싶은지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감력 키우기. 누구나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그것이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듣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듣는 연습을 하면 다른 사람과 더 깊이 연결되고 그들의 감정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와 관점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보내면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감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습을 통해 여러분은 더욱 공감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요약. 삶과 일에 있어서 끈끈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끈끈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연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적극적인 경청 연습, 신체 언어 인식, 신뢰 구축, 적절한 질문 및 공감 수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면 주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연결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 강력한 의사소통 기술 개발. 1. 자신의 내부 사고 과정을 인식하십시오. 2.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3. 당신의 어조와 말하는 속도에 주의하세요. 4. 주변 사람들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연습을 하세요. 적극적 경청 연습하기. 1. 명확한 질문을 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세요. 2. 다음에 말할 내용보다 화자에게 집중하세요. 3.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4. 화자가 말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여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하세요. 신체 언어를 인식하기. 1. 가능하면 눈을 마주치세요. 2. 신체가 감정 상태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주목하세요. 3. 반드시 똑바로 앉아서 열린 자세를 취하세요. 4. 얼굴 표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누군가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의 미묘한 단서를 이해하십시오. 관계에 대한 신뢰 구축. 1. 다른 사람의 경계를 존중하라. 2. 과거의 실수에 대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3.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진다. 4. 손을 뻗어 자신의 감정과 감정을 기꺼이 공유하십시오. 적절한 질문하기. 1. 적극적으로 듣고 대화 상대와 함께 있으십시오. 2. 질문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3. 비언어적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사용하여 질문을 알리십시오. 4. 상대방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만 공유하도록 하십시오. 공감을 포용하다. 1. 다른 사람의 감정과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2.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함으로써 더 깊은 수준에서 상대방과 연결됩니다. 3.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고 지원하는 것을 강조하세요. 4. 상황에 대응하기 전에 자비로운 의사소통을 연습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의사소통의 일반적인 함정 피하기 하지 말아야 할 일. 사람들은 종종 의사소통이 우리가 말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은 우리가 말하는 방식, 신체 언어, 심지어 듣기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그 단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의도와 감정에 대해 잘못된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해, 불일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듣기가 수동적인 활동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청이 필수적입니다. 적극적인 경청에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체 언어에 주의를 기울이고 대화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하면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유익한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질문은 상대방의 관점과 의도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화를 진전시키고 보다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질문은 설명되지 않은 채 숨겨진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질문을 하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단지 말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청, 신체 언어 이해 및 적절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없으면 대화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극대화하려면 의사소통의 모든 요소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